네, 이준석의 스나이퍼로 다시 장전했습니다. 김용윤 소장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은 너무 좀 든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께서 필드에서 띄워주셔가지고. 그러게요. 근데 다행이야. 근데 이거를 좌파 진영에서는 또 새로운 프레임을 잡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좌파 진영의 똥개가 이준석이었어요. 아, 근데 이제 똥개가 이게 뭐 꼬리 자르기 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김소연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 변호인으로 붙자마자 이거 이준석 여기서 끝내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로 가는 길을 막고자 차단하고자 이준석 내치는 걸로 프레임 잡고 김소연을 대통령실에서 붙인 게 아니냐.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김소연 변호사가 또 어디 휘둘릴 사람이 아니에요. 휘둘릴 사람 아니야. 그렇죠. 자기 생각에 움직이는 그럼. 스타일이지. 그리고 TV에서 그 강혜경 측의 노영희 변호사 하고 이제 명태균 측의 김소연 변호사가 앉았는데 이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할배가 와도 자기 생각 맞다 생각하면 고 하는 스타일이 김소연 변호사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원래 이준석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비리가 들통날까봐 본인이 본인의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명태균에게 보냈어요. 아시죠? 그런데 명태균 씨가 판단하고 김소연 변호사를 선임한 거예요. 그것만 봐도 명태균 씨가 이제 이 이준석이 끝까지 이놈하고 나를 뒤통수 쳤구나.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분위기였냐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뭐 부부 내가 뭐 녹취 더 있다. 그러면 한 달 안에 하야다 이러면서 이제 너스레 떨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이 자기와 함께 항상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은 방송에 나와서 명태균 씨를 쉴드 치고 사장님 사장님 이러면서 명태균 사장님 벨도 2번 안 울린다잖아요. 명태균 씨 전화가 따르릉 여보세요? 바로 이준석이 그렇게 받는데요. 그러니까 기자들 전화는 다 피해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끈끈했었는데 이제 명태균 씨가 생각할 때도 이준석 이 실불사 이거를 술 처먹고 제보했다라고 하지만 결코 술 처먹고 그냥 제보한 건 아니에요. 그 앞뒤 상황을 제가 나중에 또 풀어드릴 건데 그러면서 이제 명태균 씨가 파악을 했겠죠. 이게 쳐내기 위한 큰 그림에 이용되는 내가 말이었구나. 이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든 이건 똥개인 줄 알았는데 똥개가 말 위에 올라타려고 그러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럼요. 그래서 판단을 하시고 김소연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 근데 마침 다행히 김소연 변호사라서 다행이다. 이 정도 저는 보는데 맥을 참 잘 짚어요. 김소연 변호사가 똑똑을 하니까 똑똑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전사입니다. 생각보다가 아니라 원래 투사야. 투사예요. 거기 저는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이기 때문에. 못 말려.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너무 뭐라고 해야 돼 필드에서 띄워주시니까 그런 너무 사람이 감사해요. 저기 국회에 들어가야 돼. 투쟁력이 국회에 들어가면 진짜 지금 정청래 이런 놈들 갖다 과방에 붙여놓으면 그거 다 죽어. 최민인 그건 밥이고. 밥 될 것 같은데요. 최민이 밥 돼 그거. 김소연 같은 사람 공천 줘야 돼. 김소연 변호사가 서초에 그 제보거래 왔을 때 저는 친분 이런 거 없었지만 저 주변에 이제 서초 맘 카페가 있잖아요. 거기에 김소연 엄청 띄웠거든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 사회 움직임 자체가 그리고 그때 그 명태균 씨 내용에서도 이름이 한번 나온 조은희 의원이 그렇게 됐으니까 아마도 이제 힘이라는 게 이제 비등비등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때도 좀 많이 아쉬워했어요. 근데 이런 분이 국회를 좀 가야 된다. 맞아요. 큰 흐름에 맥을 잘 잡더라고요. 어제는 사방팔방에 이게 악의 축이라는 그 악의 축. 워딩이 다 쌌어요. 다 쏴버렸어요. 악의 축. 이게 뭐냐? 이준석이 악의 축이다. 자, 우리가 그동안 자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어느 순간 칠불사 사라지고 윤석열 대통령 녹취가 터지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으로 몰고 가죠. 프레임을 바꿨어요. 근데 그 프레임 왁구를 처음 짜준 게 누구냐? 이준석이다. 근데 이준석이 본인이 어떤 플랜으로 큰 그림을 짰는지 딱 보이는 뭔가 하나를 포착을 한 거예요.
그게 이 김소연 변호사가 방송에서 빡 언론 플레이하고 악의 축 딱 이러니까 이제 이준석이 원래 들어오려고 했던 일정보다 아마 더 늘어지지 않을까. 지금 브라질 도망가 있는데.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 북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그냥 왜 도망갔겠습니까? 여기 지금 있으면 저 기자들 취재 등살에 못 견디거든요. 전화 계속 올 거고. 그럼요. 전화 안 받을 수 없고 친한 기자들이니까. 그 받으면 지금 이 자기가 한마디 하면 이거 큰일 나니까 이거 도망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밑에 댓글 중에 하나가 너무 재밌어서 제가 쇼츠로도 만들었는데 북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한국 땅을 못 밟고. 야. 지금 그 정도다라고 봐야 그러게. 되는데 제가 아마 다음 주에는 시리즈로 만들 생각이에요. 이준석의 배신의 정치의 시리즈. 그러니까 우리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 맞삼중 하다가 이번에 화성에서 그 금배지 달고 국회의원이 됐다. 요 정도로 잔잔바리로 생각하면 안 되는 안 되지, 거고 안 되지. 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 이준석이 기어 들어온 다음 후부터 이 물 흐리는 게 지금 장난이야. 정점에 올랐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준석이 지금 누구를 이제 그 자기의 그 모티브로 삼고 있냐면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글로벌하게 나가면 트럼프예요. 이재명이다라고 봐야죠. 이재명이 뭐 도덕성 논란, 온갖 논란을 다 제끼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뭐 피를 뿌리든 사람을 죽이든 방법과 상관없이 마지막 결론은 어찌됐든 그 권력의 정점에 있긴 있잖아요. 그 야권에. 그러니까 이준석 또한 마찬가지로 학력이 자기가 거짓말이든 성상납이 있든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어떤 구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제 권력을 잡겠다. 그러니까 권력 주종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참에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 지성이 좀 깨어 있는 정리해야 돼. 정리해요. 이참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참에 정리할 수 있게 이제는 그 이제 손에 피를 묻히더라도 칼을 잡은 김소연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좀 든든한데 어제는 이제 12일에는 악의 축이라는 말로 그냥 도배를 해버렸잖아요. 이게 내용만 딱 정리를 하면 지금 민주당이 막 그 녹취를 막 틀어냈던 내용들 있잖아요. 네. 김영선 공천 줘라 했는데 뭐 말이 많네? 이게 그때 처음 터졌을 때 잘 생각해보면 명태균 씨가 그랬어요. 앞뒤 상황 없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틀었다. 앞뒤가 없잖아요. 했던 게 있어요. 그 앞뒤를 김소연 변호사 찾아낸 거예요. 그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 야 이거만 봐도 그러니까 악의 시작은 이준석이야. 이 전체 지금 이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이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나오기까지는 이준석의 계획이야. 이거는 이준석의 게이트야. 라고 이제 잡은 거예요. 잡은 게 아니라 그게 맞다고 이제 드러낸 거죠. 사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계속 방송 때도 이거는 이준석 게이트입니다. 그렇지. 이준석 본인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명태균 이름 투척하고 김건희 이름 투척한 거고 근데 그거를 찾아낸 거죠. 어떻게 됐냐면 민주당이 틀고 있는 그 녹취 그 17조짜리. 예. 주라 하던데 뭐 이거 원래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투가 그러세요. 그러니까 편안하세요. 그걸 가지고 근데 그게 5월 10일 날 취임식 전날이에요. 당일 그게 전날, 5월 9일 날 9일. 오전 10시예요. 오전 10시 날짜가. 그런데 이준석이 5월 9일 날 새벽에 12시 20분 이제 00시 20분에 명태균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김영선 경선하래. 경선한다던데요? 이렇게. 그렇게. 근데 그러고 명태균은 이제 날이 밝기를 바라고 아침에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줘라고 했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끄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누군가 야 전략공천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던 명태균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준석이 야 경선하라는데 그러면 경선인가 뭔가 확인차 전화가 하고 싶은 거죠. 확인차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는가 보다. 감사합니다. 끄는 거예요. 자기는 준다라고 굳건히 믿은 거죠. 근데 이건 명태균이 믿은 거고. 그럼요. 윤 대통령은
아니 그 뭐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꼬리를 흐리잖아요. 아니 그 당에서 말이 많네. 뭐 그러니까 나는 장담 못한다 이 근데 얘기거든. 이 전화 자체가 조금 반갑지는 않고 그냥 이제 그럼. 인사 차례 했네 그래 고생해요 뭐 이 정도 느낌. 근데 그거를 이제 확정적이다. 그것도 또 짝짓기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세 그리고 부분을. 사람 마음이 이렇게 듣고 싶은 거를 듣잖아요. 그럼. 그리고 그게 그런 뜻이 아니더라도 듣고 싶은 것으로 만들어서 듣는 또 경향이 있어요. 성향이 있어요. 너무 웃기고라도 이게 이준석이 뭐냐면 너무 웃긴 게 5월 10일 날 전략공천 발표가 납니다. 근데 5월 9일 날에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건 물리적으로 시간상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경선이라는 것 자체는 적어도 하루 이틀 시간을 두고 난 다음에 발표 전에 시간 2, 3일 정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짧게로면 하루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하루도 시간을 안 남기고 그렇게 작업질을 했다라는 건 에이, 말이 안 맞는 거고 더더군다나 이준석은 당대표였어요. 당대표라고. 그러면 전략공천이라는 거는 누가 결정을 하는데요? 당대표지. 당대표하고 공관위원장이 하는 거지. 이미 결정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 몰랐겠어요? 당연하지. 뭐 당연히 알죠. 당대표하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 이게 장난질 한 거예요. 그런 녹취를 만들고 그런 뭔가의 접촉을 만들었다라는 거.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 김영선뿐만 아니라 본인의 당대표 권한으로 많은 공천에 작업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알리바이를 만든다라고 해야 되나? 물 흐린다고 해야 되나? 네. 여기에는 이거 이 사람도 하나 흐리기 만들고 저 사람도 하나 흐리기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을 거예요. 이준석 상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작업질을 했을 건데 이제 변명거리를 하나씩 만들어 놓는 거죠. 못된 짓 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때가 전략공천 지역이었다. 이게 뭐 서초갑 같은 경우는 여성의 전략공천 지역으로 그 수년째 계속 이제 픽스가 된 상황이에요. 그런 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창원 상단 지역 같은 경우는 그때 갑자기 전략공천 지역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당대표 권한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한동훈 당대표가 더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당대표가 이번에 고동진 강남에 넣으면서도 이제 그런 그 사람에 대한 전략적으로 공천을 내려 꽂았잖아요. 그건 당대표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거의 당대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 이제 인재 영입 제대로 해서. 근데 창원 상단 지역이 갑자기 전략공천 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당원권 정지 3년 돼 있던 사람이 수도권 지역의 사람이 갑자기 창원으로 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를 지금 이준석은 제가 생각할 때 이준석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 서울대 법대다. 요런 조각을 딱 맞춰가지고 자기의 아니, 서울대 법대 출신이 한두 명이야. 에이, 말이 안 돼. 서울대 법대라고 다 무슨 뭐 그게 돼요. 에이, 이준석 말이. 입장에서는 요거 연결고리를 딱 만들어가지고 요거는 나보다는 저쪽으로 밀게 딱 좋은 프레임 왁구 잡기 좋겠다 싶어서 지금 다 증거 자료로 만든 거예요. 요거를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딱 캐치를 해가지고 아니 도저히 나는 알지 못한다. 공천 전략공천 지역으로 바꾼 것도 문제가 있지만 5월 9일 날 그것도 땡땡시 20분에 그런데 5월 10일 날은 발표 날이고 물리적으로 절대 결코 안 될 시간에 안 돼. 불가능한 시간에 이준석이 이런 식으로 명태균에게 도발을 했다라는 건 이거는 유도하기 위한 거다. 문자 녹취 당연히 유도하기 위한 거다. 그리고 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천이 확정됐다. 이것도 내용이 명태균 씨 생각이에요. 그걸 하라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이게 어떻게 준다라고 약속을 한 거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간 거죠. 그거를 국힘 지도부에 문자를 보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MBC가 방송을 해요. 국힘 지도부에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략공천을 확정받은 문자를 보냈다. 이러면서 먼저 엄청 큰 거 같죠? 국힘 지도부가 이준석이었습니다. 이준석입니다. 당 대표가. 그러니까 이 전체 그림 자체가 이준석이 만든 판이었다라는 악의 걸. 축. 그래. 축이 이준석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축 잡고 어제 난리가 났는데 자 이준석이요 본인의 이름이 나오거나 본인의 조그만 스크러치가 딱 나면
페이스북이고 바로 떨지 뭐. 예. 난리가 나고 온갖 막 저주 퍼부는 글을 적잖아요. 이런 소용하지. 방법 없어요. 그래서 브라질 간 거예요. 지금 브라질에서 도망간 거야. 머리가 아파. 진짜 북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우스갯소리인데 지금 이준석이 이제는 이제 부메랑이 되어서 이제 자기 목을 친다라는 그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이제는 이게 우리가 계속 젊은 정치인이 뭐 개혁이니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개 역겨운 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보였고 더더군다나 본인을 지켜주던 뺨고 지지층마저도 돌아섰죠. 돌아섰고 그리고 그때 이준석을 항상 함께했던 그 신인규 변호사 이준석이 당 대표 되고 그 개혁에 이제 매료가 돼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준석과 함께했던 그 신인규 변호사가 누구보다 더 저격글을 써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 역겨운 정치를 끝낼 때가 왔다라는 게 참 김소연 변호사께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진실과 정의는요 시간이 걸리지만 밝혀집니다. 밝혀지고 이게 결론의 도장을 딱 찍고 이제 정치계 퇴출까지는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국민들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참에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공정과 상식을 부활하고 뭐 세상을 뭐 우리 기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한 놈도 못 잡아넣었잖아요. 근데 막 속이 터지잖아요. 근데 14일, 15일, 14일 김혜경, 15일, 25일 이재명. 잔인한 11월을 지나고 나면 그래도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잔인한 11월에 이 준석이도 정리해야 돼요. 그럼요. 이씨 이 가야지 이. 아니 나중에 이씨인데 이씨 다 정리하면 큰일 나고. 네네네. 정치. 이재명, 이준석, 문재인, 뭐 조국, 뭐 이렇게 악의 축들 있잖아요. 그러네. 뭐 싹 정리하는 잔인한 11월이 되겠습니다. 그들에겐 잔인하지만 우리에겐 청소의 달로 11월 달을 정리해 봅시다. 김명윤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